안녕하세요. 올바른 투자를 지향하는 올투입니다. 제가 어제 이 저항선을 돌파하면 강한 상승장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역시나 어제 돌파를 한 이후에 오늘 아주 강하게 상승 출발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좋은 소식이 있었죠. 한국은행에서 기준금리를 0.25% 인하한다는 소식을 발표했습니다. 그에 힘입어서 주가는 더욱더 강하게 상승하고 있는데요. 제가 왜 현재 증시 시장이 강세장이라고 말씀을 드렸는지 반드시 이 영상을 시청하셔야 됩니다. 현재의 시장이 강세장인지 약세장인지를 판단하는 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이러한 시장의 흐름을 보는 방법은 투자에 아주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입니다. 당시에 이 영상을 통해 주도 섹터를 추천드렸었죠. 현재 광산과 조선이 제일 강한 주도 섹터였으며 이외에 원자력, 피부 미용 쪽도 좋다고 했습니다. 거기에 더불어 지주사가 최근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런데 어제 제가 이 영상을 찍자마자 이 주도주들이 갑자기 와르르 무너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면서 이 수급들이 어디로 몰렸느냐? 2차전지로 수급이 몰렸는데요. 그러나 한번 주도주는 쉽게 꺾이지 않습니다. 어제 잠시 2차전지로 수급이 몰렸으나 오늘은 다시 원래 주도 섹터들이 힘을 내고 있는데요. 주가가 하락하다가 잠시 수급이 몰려서 반등할 수는 있습니다. 이게 바로 어제 2차전지 섹터의 모습이었는데 이것만 가지고 아직 이 하락 추세가 끝났다고 판단하기에는 이릅니다. 그래서 보면 어제 강하게 하락했지만 방산이든 조선이든 원자력이든 피부 미용이든 이 지주사를 빼고 대부분의 종목들이 하락을 했습니다. 어제 방산, 조선, 원자력에서 약간의 조정이 크게 나왔는데 이상한 점이 발견됐죠. 바로 이 종목들의 외국인들의 수급이 강하게 받쳐줬다는 것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하락하는 그런 이상한 현상을 보여줬습니다. 그러나 오늘 역시나 다시 강하게 반등하는 모습이죠. 조선업을 보시면 대부분의 주식들이 아주 강하게 상승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는 제가 추천드렸었죠. 여기를 돌파한 순간 여기가 바로 매수 자리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러한 저항선은 돌파가 나오면 지지선이 됩니다. 지지선이 된다는 말은 무엇이냐? 주가가 하락을 해도 다시 반등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아주 좋은 매수 자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제는 강한 조정이 나왔지만 오늘 다시 그 하락분을 만회하는 모습이고요. HD 현대미포도 역시 주가가 고점을 찍고 커비 밴드 패턴을 만든 이후 돌파가 나왔다고 말씀드렸었죠. 거래량도 좋았고요. 어제는 큰 조정이 있었지만 다시 오늘 강하게 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대마린엔진도 좋죠. 현대마린엔진도 주가의 변동폭이 점차 감소하다가 돌파가 나왔습니다. 저항선을 강하게 돌파했죠. 이러한 저항선은 뚫리면 지지선이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돌파 이후 지지선을 테스트하지 않고 돌파 이후 약간의 조정이 있은 후에 다시 강하게 주가 상승이 나왔는데 오늘 같은 경우는 최근의 하락분을 모두 만회하고 강하게 상승하는 모습입니다. 조선을 봤으니 이번엔 다른 종목을 또 보겠습니다. 원자력을 또 살펴보겠습니다. 원자력도 어제 강한 조정이 나왔었죠. 그러나 5일 이동 평균선을 이탈하지 않고 지지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오늘 강하게 상승하고 있고요. 게다가 두산 같은 경우는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그 지주사 섹터죠. 지주사 섹터가 아주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대통령이 누구라고 정해진 것 같이 주가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최근 보면 지주사들은 하나같이 다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두산 외에도 SK스퀘어 보면은 커비드 핸드 패턴을 만들다가 돌파가 나왔습니다. 강한 거래량을 동반했었고 오늘도 역시 갭 상승을 하는 모습이고요. HD 현대도 어제 손잡이가 없이 바로 강하게 돌파가 나오더니 오늘은 아주 크게 오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도 그렇죠. 하나도 보시면 점차 변동성이 축소되다가 돌파가 나왔습니다. 이러한 저항선은 돌파가 나오면 지지가 되는 아주 유의미한 자리가 됩니다. 이런 돌파 이후 3거래일 연속 강하게 주가가 상승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 외에 피부 미용도 아주 좋죠. 특히 화장품 쪽이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제닉 같은 경우도 보시면 주가가 어떻게 보면 W 패턴이라고 할 수 있는데 전 바닥보다 더 낮은 바닥을 형성하고 있죠. 그리고 W의 가운데가 전고점보다 더 아래에 있습니다. 이러한 W 패턴을 만든 이후 W를 돌파하려는 시도, 그러다가 다시 조정이 나왔고 다시 돌파가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여기가 바로 매수 자리가 될 텐데요. 이런 매수 자리는 아주 중요합니다. 또한 이런 매수 자리를 알기 위해서는 차트를 분석할 줄 아는 눈이 필요하겠죠.
이런 자리가 중요한 이유는 주가가 아래로 떨어지는 확률보다 더 위로 상승할 가능성이 아주 높기 때문입니다. 만약 이런 차트 분석이 안 된다면 이런 자리에서 매수했다가 주가가 한동안 하락하는 그런 아픔을 겪을 수도 있겠죠. 이런 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차트상 지지라인이 없는 부분은 이렇게 강한 주가 조정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제가 추천드렸던 아스테라시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아스테라시스 변동성을 축소하더니 돌파가 나왔습니다. 바로 이 자리가 그렇다면 매수 자리가 되는데요. 매수 자리에서 강한 거래량을 동반하며 돌파가 나왔죠. 이후 잠시 횡보를 하다가 다시 오늘 강하게 상승하는 모습입니다. 아스테라시스 같은 경우는 바로 13일 전 이때 바로 영상을 올렸었는데요. 이 아스테라시스가 얼마나 좋은 기업인지, 왜 이때 추천을 드렸는지 한번 살펴보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 외에도 방산, 어제 강하게 조정이 나왔었는데요. 대장주였던 하나에어로스페이스가 어제 강한 조정이 나왔지만 다시 반등을 시도하는 모습이고요. 현대로템, 어제 하락이 나왔지만 5일 이동 평균선 밑에서 지지를 받았고 오늘은 더 강하게 상승하는 모습입니다. LIG 넥슨도 보시면 여전히 5일 이동 평균선을 지지하면서 주가가 상승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제 수급이 쏠렸던 2차전지 같은 경우는 오늘은 다소 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에코프로비엠도 약간 밀리고 있죠. 포스코 퓨처엠도 오늘 약간 밀리고 있는 모습인데요. 어제는 강한 수급이 있었지만 여전히 앞에는 매물대가 많이 존재하는 2차전지입니다. 이렇게 일시적인 수급이 쏠린다고 해서 갑자기 이 종목이 바닥인가 하고 매수에 가담한다는 것은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투자자는 숲을 봐야지 나무를 보면 안 됩니다. 현재 지금 숲은, 즉 추세는 하락 추세입니다. 이 추세를 이겨내는지를 봐야지 단순히 이렇게 강한 수급이 한번 들어왔다고 해서, 즉 나무를 본다고 해서 투자로 수익 낸다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그리고 한번 정해진 추세는 쉽게 바뀌기가 어렵기 때문에 당분간 이러한 강한 수급이 나올지라도 확실하게 추세를 돌리는지를 살펴보셔야 할 것입니다. 이때가 2024년 9월이거든요. 2차전지가 강하게 반등을 했습니다. 수급도 좋았죠. 그러나 여전히 추세는 하락 추세였고 제가 이때 블로그를 통해서 뭐라고 했냐면 2차전지의 반등? 그러나 전 사지 않습니다 라고 글을 올렸습니다. 왜 그러냐면 여전히 추세가 하락 추세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하락 추세에서 잠깐의 일시적인 반등이 나온다고 주가가 회복한다는 것은 어렵습니다. 역시나 이후 계속 주가가 하락하더니 현재는 당시보다 거의 50% 또 하락을 했습니다. 추세가 이미 하락 추세였기 때문에 이렇게 반등이 나오고 강한 수급이 받쳐졌지만 그 추세를 이기지 못하고 하락한 것입니다. 따라서 바닥이라고 매수하려 하지 마시고 이 추세가 언제 끝나는지를 확인해야 됩니다. 이 당시에는 이때가 바닥이다 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여러 번 지지하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인데요. 이러한 강한 지지선은 뚫리면 저항이 됩니다. 특히 이렇게 여러 번 부딪히게 되면 그만큼 강한 저항이 되는데요. 그리고 점차 이렇게 고점이 낮아지는 이러한 패턴은 위험 신호이기도 합니다. 곧 아래로 강하게 하락할 수 있는 그러한 차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거꾸로 돌려보면 마크 미너비니의 VCP 패턴이랑 똑같은데요. 마크 미너비니의 VCP 패턴도 이렇게 점차 변동성이 축소되다가 돌파하는 이때가 바로 매수 타이밍이죠. 이걸 거꾸로 놓고 보면 바로 포스코 퓨처엠의 이러한 패턴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탈을 하게 되니까 주가가 더 크게 하락하는 모습입니다. 반등하고 상승이 나왔지만 아까 여러 번 부딪혔던 이 지지선은 뚫리면 저항선이 됩니다. 이후 여기서 강한 저항을 받고 주가가 크게 하락하는 포스코 퓨처엠이었습니다. 어제는 잠시 2차전지에 수급이 많이 쏠리면서 주도주들에게 조정의 빌미를 제공해 줬습니다. 그러나 매도 원칙을 잘 지켰다면 잠깐의 조정이 나왔더라도 잘 보유하면서 오늘의 수익을 챙길 수 있었을 것입니다. 주식에서 중요한 것은 종목 선택, 그리고 매수, 매도 타이밍, 자금 관리, 심리 관리겠죠. 만약 이런 매도 타이밍에 대한 원칙이 없었다면 어제 나온 조정에 공포에 질려서 떠난 투자자가 많을 텐데요. 이런 원칙은 아주 중요합니다. 이런 원칙이 없는 투자자라면 지금이라도 공부하셔서 투자로 수익 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지금은 강세장입니다. 어제 말씀드렸듯이 종목 선택은 머리로 하지만 수익은 엉덩이로 버는 것입니다. 보유한 종목이 좋다면 매도 타이밍이 나올 때까지 계속 엉덩이를 깔고 눌러 앉아서 최대한 수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지금이 왜 강세장인지 일반 투자자가 보기엔 지금 너무 높아 보이는 주가가 아닐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저 같은 전문가는 지금 추세가 아주 좋고 여전히 갈 길이 멀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지수가 너무 높다고 겁먹지 마시고 오히려 지금이 투자해야 될 때입니다. 왜 지금이 강세장이 시작인지에 대해서 궁금한 투자자라면 이어져 나오는 영상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